네, 안녕하세요. 건강 MC 박혜연입니다. 이 여성 갱년기는 들어봤어도 남성 갱년기는 좀 생소하시죠? 그런데 남성 갱년기도 있습니다. 50대 전후로요, 신체 저항력은 물론이고 성 기능도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남성분들은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증상이다 보니까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또 꺼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남성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발기부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남성의 성 고민, 원인과 치료법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준호 네.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성 갱년기라고 하면 좀 생소하기도 한데, 네, 발기부전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 건가요? 네, 발기부전은 성관계 때 충분한 발기가 되지 않거나 강직도가 단단하게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예.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발기부전이라고 합니다. 40대 이상 남성의 50% 이상에서 발생할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발기부전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남성들은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몸속에 있는 신경, 혈관, 호르몬, 그리고 해면체의 상호작용으로 해면체로 피가 들어가서 해면체는 풍선처럼 단단하게 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신경, 혈관, 호르몬, 해면체의 나쁜 요인에 의해서 발기부전이 생기는데, 노화현상,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만성 간부전, 심부전, 또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에 의해서도 신경혈관 상태가 나빠지겠죠. 그리고 전립선 암 수술이나 대장암 수술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신경혈관 손상이 발생해서 발기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암 수술 이후 발기부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스트레스로도 신경혈관 상태가 나빠져서 발기부전이 올 수 있는데, 특히 흡연은 버거시병을 유발할 정도로 혈관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 중에 우울증 약과 고혈압 약의 일부 성분이 또 발기를 안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기가 나빠질 수 있는데, 성관계 때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다음 성관계 때 잘해야 한다는 강박, 초조 불안감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발기를 또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럼 원인별로 치료 방법이 다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발기부전이 있을 때는 단순히 발기부전 치료만 하면 안 됩니다. 왜 네. 발기부전이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 치료를 하면서 발기부전을 치료해야지 발기도 잘 되고 또 발기가 잘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이런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운동요법과 약물요법을 하면서 발기부전을 치료해야지 발기도 잘 되고 3년, 5년이 지나서도 발기가 잘 되겠죠. 그리고 낮밤이 바뀐 스트레스로 술, 흡연 엄청 많이 하시면서 발기가 안 되는 분들은 생활 개선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조절하시고 술, 담배를 끊어야지 발기가 잘 됩니다. 당장은 생활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발기약을 먹으면 발기가 잘 되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혈관 호르몬 상태가 나빠져서 예. 발기약으로 발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때문에 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약이 우울증 약과 고혈압 약 성분 중 일부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약 교체만으로도 발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은 동맥경화로도 많이 생깁니다. 동맥경화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신체에서 동맥을 따져보면 음경동맥이 내경이 2mm 정도 되고, 그리고 심혈관 쪽에 관상동맥이 한 4mm, 경동맥이 한 6mm 정도의 내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이 그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혈관은 음경동맥이겠죠. 내경이 좁으니까. 예. 그러면 이분이 발기부전이 있는데 단순히 이것을 음경의 문제로 봐서 발기치료만 하면 동맥경화는 계속 진행이 되겠죠. 발기부전을 단순히 음경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험 신호로 파악해서 반드시 심혈관계 검사가 꼭 필요하고 그 원인을 밝혀서 발기부전 치료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기부전을 발기부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치료 방법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뭐 약물 치료도 있겠고요. 뭐 삽입술도 있고 다양하죠. 네, 그렇습니다. 발기부전의 치료는 가장 일차적인 간단한 방법은 경부 약물 치료를 하면서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체외 충격파 요법을 하기도 하는데 체외 충격파 요법은 효과에 있어 약간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1차 치료로 발기가 잘 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경우죠. 예. 그렇지만 1차 치료로 발기가 안 되거나 또 발기가 되는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렇게 기복이 심하면 보통 2차 치료로 넘어갑니다. 2차 치료는 발기를 시키는 물질을 바로 해면체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1차 치료의 어떤 약물이 입을 통해서 위장으로 가서 위장에서 다시 혈액으로 약물이 올라와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면서 음경으로 이렇게 약물 농도가 조금씩 농도가 올라가면서 발기 효과가 나타난다면 예. 음경 해면체 주사 요법은 직접적으로 해면체에 바로 주사를 놓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 나타납니다. 그만큼 좀 강력한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년, 2년 지날수록 해면체 주사요법은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해면체가 점점 경화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발기가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발기를 시킵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치료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약물 요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요법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일차적인 간편한 치료 방법입니다. 휴대하기도 편하고 성관계하기 1시간 전에 약을 먹으면 되니까 효과도 발기부전 초기에 아주 잘 나타나고 약물도 크게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조금씩 화학 구조가 달라서 약을 드시면 본인한테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좋은 약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약을 복용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약이 위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돼서 심장을 통해서 온몸을 순환하면서 음경의 농도가 조금씩 쌓여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나는 게 단점이고 이런 이유로 온몸을 순환하는 동안 얼굴이나 코나 머리 쪽에 혈관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얼굴에 혈관이 늘어나면 얼굴이 붉게 보이고 열감이 올라오고 코 쪽에 혈관이 늘어나면 코점막이 늘어나서 코막힘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머리 쪽에 혈관이 늘어나면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가서 두통 같은 증상이 올 수도 있고 식도 쪽에 혈관이 늘어나면 좀 체한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증상은 부작용이라고는 하지만 위험한 증상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아그라 같은 약은 빈속에 공복 상태의 약을 복용하셔야 되고 약을 먹고 술이나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방금 마지막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약을 복용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주변에 보면 뭐 기사화된 것도 있지만 별다른 처방전 없이 약을 구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네,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들의 제조 과정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불법 제조 시설에서 만들어진 약이고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런 불법 제조 시설에서 한 가지 약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만들다 보니 발기약에 여러 가지 약의 성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기계 자체가 정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불법 약들은 함량이 좀 오버돼서 초과돼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약을 복용하고 효과가 좋아야 또 고객이 사러 오겠죠. 예. 그래서 약을 만들 때 표시된 용량보다 좀 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50ml짜리는 한 70ml 정도로 만들고 100ml짜리는 한 130ml, 150ml 정도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복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농도의 약을 처음부터 복용하기 때문에 약에 빨리 내성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 중금속, 또 다른 약 성분 때문에 발기 상태는 점점점 회복할 수 없는 약으로는 발기가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꼭 전문의와 상의 후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2차 치료법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해면체 주사 요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파파베린, 펜토라민 이 성분 중에 두 가지 오는 세 가지를 믹스해서 해면체에 바로 주사하는 방법인데 198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해면체에 직접 주사를 해서 발기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1차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도 발기가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스스로 해면체에 음경에 주사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예.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환자들에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 통증이 좀 심합니다. 피도 나고 예. 그리고 약물 자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한테 환영받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끔 약물이 과하게 해면체에 주입되면 지속 발기증이라고 해서 발기가 된 상태에서 발기가 소실되지 않는 위험한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 또 주사를 계속 맞다 보면 해면체가 섬유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사요법을 할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해진 용량대로만 사용하셔야 되고 가끔 술자리에서 친구들한테 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기한테는 맞는 용량이지만 친구한테는 용량이 과할 수 있겠죠. 과하면 지속 발기증이나 해면체 섬유화가 빨리 진행이 돼서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꼭 필요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네요. 네, 본인에게 그렇습니다. 적합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아까 체외 충격파 치료법도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치료법이에요? 이 방법은 강력한 파동 에너지를 음경에 자극을 줘서 음경 해면체 안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게 해서 발기를 좋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예. 실제로 이 방법은 매일 먹는 경구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이 치료를 해야지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경구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이 치료만 단독적으로 하면 효과가 사실 미미한 게 사실이라 그 효과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치료들을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때 이제 3차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먹는 약과 주사에 효과가 없을 때 예. 그때는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수술은 간단한 막대 모양의 굴곡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 좀 복잡하지만 자연스러운 팽창형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에서 굴곡형 보형물 삽입술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술법인가요? 네, 굴곡형 보형물 삽입 수술은 음경을 국소 마취한 후에 음경 해면체에 이렇게 굴곡형 막대를 삽입하는 방법이고 시술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작동 방법은 이렇게 구부리고 펴는 방법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복잡한 기구가 달려있지 않고 단순한 막대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 수술 부위가 음경 해면체로 국한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음경에 국한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팽창형과 비교시 가격이 저렴하고 또 고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정이 빨랐던 환자분들은 사정이 늦어지는 그래서 만족도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부렸다가 놓으면 약간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관절형 타입이 있는데 그대로 있죠. 예. 그렇지만 이 모델은 관계할 때도 구부러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좀 기피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굴곡형 보형물 삽입 수술의 단점 중에 하나는 수술 후에 음경 굵기가 얇아집니다. 왜냐하면 음경이 최고로 굵어질 수 있는 꽉 맞는 그런 모델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가 딱 맞물리면 예.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경이 최고로 굵어질 수 있는 것보다 한 치수 좁은 모델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경 시술할 때 약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굴곡형뿐 아니라 팽창형도 수술하고 나면 기두에 힘이 없고 발기대 길이가 1cm 정도 짧아지고 또 사정이 늦었던 분들은 시술 후에 사정이 더 늦어지는 좀 답답한 단점이 좀 생깁니다. 이제 이어서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도 굴곡형처럼 국소 마취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경과 음낭의 중간 부위에 2cm 혹은 3cm 정도를 절개해서 음낭에는 펌프, 음경에는 실린더라고 하는 기다란 풍선을 넣고 아랫배에는 물주머니를 넣게 됩니다. 작동 방법은 굴곡형과 달리 음낭 안에 있는 펌프를 누름으로 해서 실린더로 물이 들어가서 발기가 되는 방법입니다. 또 발기를 소실시킬 때도 소실시키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물이 다시 물주머니로 돌아가면서 발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굴곡형에 비해서 음경 굵기는 아주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펌프를 누르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실린더로 오면서 실린더가 계속 굵어지기 때문에 굵기는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시경 시술에도 전혀 방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여놓으면 평상시처럼 발기가 소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굴곡형에 비해서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음낭에도 기계가 들어가고 아랫배에도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낭과 아랫배에 통증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건 단점이고요. 그렇지만 뭐 한 달 이내에 다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이 지나가는 튜브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대개 10년에 10% 정도 고장률이 발생합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다시 수술을 해서 고쳐야 되는 건 단점입니다. 그리고 굴곡형과 마찬가지로 기두에 힘이 없고 길이가 1cm 짧아지는 것은 모든 보형물 수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요, 의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다시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형물 삽입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삽입 시술을 한 이후에 이전의 발기 상태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발기 상태를 가지게 된다고 기대하시고 수술 받으시면 안 됩니다. 먹는 약과 주사로 발기가 되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섣불리 결정하셔서 수술하신 분들은 간혹 기두에 힘이 없고 길이가 짧아진 문제가 아주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기두에 필러를 넣어서 기두를 크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 일시적인 방법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은 반드시 먹는 약과 주사로 발기가 안 될 때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그래야 수술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먹는 약과 주사로 발기가 되는 분은 수술을 미루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차후에 발기가 안 됐을 때 수술을 받았을 때 망가짐 자체가 수술의 단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망가짐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기두가 발기가 되지 않고 길이가 짧아진다는 그런 수술의 한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보형물 삽입술을 했을 때 부작용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작용도 있나요? 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염증입니다. 수술에 염증이 생기면 보형물은 다 제거해야 되고, 그때부터 해면체는 염증으로 인해서 딱딱해지고 길이도 짧아지고 폭도 줄어듭니다. 차후에 염증 이후에 한 3개월 이상 지나면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재수술도 상당히 힘이 들고 이미 음경은 해면체가 굳어져서 길이도 3cm 이상 줄어들고 굵기도 30%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술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발기 때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반드시 노련하고 경험 많은 임플란트 전문가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좋고, 두 번째 부작용은 고장입니다. 굴곡형 같은 경우는 고장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팽창형 보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지나간 튜브가 끊어져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다시 수술을 받아서 고쳐야 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미란 현상입니다. 미란 현상이란 보형물이 기두를 뚫고 이렇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수술을 받으면 모든 환자들이 길이가 짧아지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보형물 길이를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게 하면 결국은 시간이 3년, 5년 지나면서 기두를 뚫고 나옵니다. 어쨌든 치료법 중에서 부작용까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부터는요, 환자분들이 좀 불편사항을 겪었던 사례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치료법들이 좀 가능한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65세 남성분이십니다. 2년 전 전립선암으로 로봇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 후에 발기부전이 생겼고, 주치의는 1년간 매일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보자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매일 약을 먹고 있고, 현재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발기는 시술 전에 50%도 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이분도 굉장히 걱정이 되시겠어요. 일단 전립선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러한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전립선 뒤쪽으로 발기를 시키는 신경혈관이 붙어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암 수술로 전립선을 제거하게 되면 이 신경과 혈관이 손상받는 경우가 많아서 전립선 암 수술 이후로 발기부전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은 매일 발기약을 먹고 성관계하기 1시간 전에 추가로 약을 먹는데도 만족할 만한 강직도가 안 나와서 2차 치료인 주사요법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관계 때마다 주사를 직접 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통증도 잘 이기지 못했고 이 환자분은 수술을 원하셔서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은 말씀드린 대로 기두가 발기가 안 되고 길이가 좀 1cm 정도 짧아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환자분은 그런 문제를 수술 전부터 잘 이해하셨고 그렇지만 원할 때 만족할 만한 강직도가 나오는 그런 음경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약간 있었던 조루 현상이 예. 수술 이후에는 다 조루가 없어집니다. 사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 그걸로 인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수술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되게 힘쓰셨을 것 같은데 참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2세 남성분이십니다. 이 11년 전 발기부전으로 지방에서 팽창형 보형물을 시술받았고 잘 사용을 해왔는데 3개월 전부터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술했던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치료를 요구했더니 현재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하루 3회 복용하고 있고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 기능이 50%도 남지 않았다고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막막하실 것 같아요.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치료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계십니다. 오. 네, 그렇지만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고 신장 기능이 50%도 남아있지 않은 당뇨, 고혈압이 있는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수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예. 특히 와파린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강력한 항혈전제라서 피가 많이 나게 하는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할 때 이런 약을 끊으면 수술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합니다. 피가 안 나니까. 그런데 이 와파린을 끊게 되면 혈전이 생겨서 환자가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와파린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5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약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약을 종류를 선택해야 되고 환자의 그 체중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서 약을 정확하게 용량을 맞춰서 일반인과 다르게 이렇게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어려운 케이스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술을 정말 잘 끝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기도 한데 만성 질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은 좀 쉽지가 않은가요? 어떤가요? 대부분의 발기부전 환자들은 만성질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신부전, 예. 또 신장 이식, 또 만성간질환 이런 만성질환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환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고 예. 치료약의 선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의 안 좋은 질환을 더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약의 종류를 선택해야 되고 약 용량도 일일이 계산을 해서 꼼꼼하게 환자한테 정확하게 투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수술을 국소마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안 좋은 분들은. 그리고 지혈을 잘해야 됩니다. 피가 안 나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수술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한 40분, 5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 결과는 정말 좋습니다. 성공적이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따지고 약을 종류를 따지고 수술을 신속 빨리 해서 다 정상적인 성관계를 다들 하고 계십니다. 네, 치료도 중요한데 무엇보다 어떤 질병이든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발기부전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좋은 식생활을 하고 운동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겠죠.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면 이런 만성질환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약물요법도 하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조절하고 술, 담배 안 하시면 그 자체가 발기부전을 예방하는 또 발기부전에 좋은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환자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면 이전처럼 다시 열정적인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만나서 상의부터 해보십시오. 진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남성의 성혼 고민 원인과 치료법이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병을 키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일상생활 속의 식습관과 운동 습관도 꼭 잘 기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